네, 이번 시간은 취업 준비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취업문을 여는 경제 상식입니다. 네, 경제 관련 상식뿐만 아니라 국가공인 자격증, 테스 시험에도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자, 얼마 전에 이제 태셋 정기 시험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이제 비상경계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태셋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고교생들까지 시험을 본다고 해요. 맞아요. 네. 경제 상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테스 시험도 점점 중요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이 시간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경제 상식 알아볼까요? 오늘 신용평가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신용평가사. 신용평가사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라는 그렇죠. 뜻인데 이제 이 신용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신용평가사는 이제 알려면 일단은 신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예. 신용이라고 하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그렇죠.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박재원 진행자께서 저한테 밥을 산다고 약속했는데 예, 예. 지키고 있지 않죠. 신용이 없는 거고요. 생각 자체가 나지 않으면 더 신용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자, 예. 이게 이제 개인 간의 신용은 도로 이제 약속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신용 거래라고 하는 의미의 신용이 있습니다. 네. 보통 예, 예. 물건을 살 때 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후에 결제하는 거죠. 바로 이제 신용카드로 우리가 결제하는 것이 그렇죠, 바로 이제 그렇죠. 바로 신용거래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신용은 예. 국가나 기업이 이 부채,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갚을 능력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용이고요. 네. 이 신용을 얼마나 신용이 좋냐, 나쁘냐를 이 등급화시킨 것이 바로 이제 신용 등급이고, 이와 같은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신용평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용평가사, 국가나 기업의 신용 네. 등급을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네. 그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관 자체, 평가하는 기관 자체의 신뢰도도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높아야 될 아주 것 중요하죠. 같은데 예. 그렇죠. 예. 대표적인 신용평가사 어디가 있죠? 대표적인 신용평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디스, 네. 무디스. S&P, 스탠더드 앤 푸어스라고 하고 피치. 이것이 이제 신용평가 업계의 빅3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빅3 세계 시장 점유율이 9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좀 우리가 속된 말로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네. 미국에서 1900년대 후반에 이 19세기 후반이죠. 후반에 철도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이 철도 회사들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궁금해서 설립된 것이 이제 신용평가사인데요. 사실은 이 신용평가사 빅3가 이렇게 지금처럼 아주 세계적 입지를 강화시킨 것은 오일 쇼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19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요. 네.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은 후에 네.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이 어수선하니까 이 미국의 금융시장의 혼란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 앤 푸어스 세 곳에 공식 통계 평가 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세 곳이 이제 급부상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저는 무디스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S&P도 예, S&P 이분들 500도 있고 네. 너무 평가를 안 해줘요, 우리한테. 좀 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디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 어떻게 A를 딱 붙이느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운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그 국가 환율이나 기업 주가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이 평가 등급 표시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 뭐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고요. 어느 정도 다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알파벳, 알파벳. 예, 숫자,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이것을 결합해서 신용 평가를 하고요. 무디스와 S&P는 21단계고요. 피치는 2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S&P를 예를 들면요. A가 3개, 대문자 A가 3개인 것을 우리가 트리플 A, 네. 최상 등급이고요. 똑같은 경우에 같은 알파벳은 알파벳 숫자가 많을수록 등급이 높습니다. 자, 숫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A1, AA2, AA3 이렇게 나오면은 네. 아라비아 숫자인 경우에는 숫자가 작을수록 등급이 높습니다. 네. 원이 더 높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높고 또 하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연히 플러스가 제일 높은 거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것이 중간이고 마이너스가 세 번째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점이랑 비슷한데. 예, 그렇습니다. 학점 뭐 좋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AAA,
이렇게 되면 이제 AA 플러스, 플러스. AA 마이너스, 또 A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A 뿔, A 제로, A 마이너. 네. 대학 때 A 그렇게 프로니까 많이 제 학점이 좀 했는데. 생각납니다. 네, 저도요. 그러네요. 하긴 우리 저 위원님께서는 항상 A 플러스만 받았을 것 같아요. 아, 어쩌다 그러셨을 못 것 같아요. 받았습니다. 어쩌다 어쩌다가 못 못 받으셨다고. 받으- 예. 어쩌다 받으신 게 아니고요. 아유, 역시. 예. 자, 국가 신용 등급의 경우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국가 신용 등급 주요 항목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가장 네, 그렇죠. 평가 요소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어떤 기업의 부채 상이 어떤가 이게 가장 척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단기 부채,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외환 수지, 또 외환 보유액. 노동시장의 유연성, 네. 정치 안정도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고려가 되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 시점이나 평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어느 항목에 가중치가 주어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 1997년 외환 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환이 외환 보유. 급속히 줄어들었기 네. 때문에 당시에는 외환이 국가 신용 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됐을 것이고 네. 당시에는 몇 개월 만에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번 10여 단계 이렇게 추락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다양하면서 가중치도 그때 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잠재 성장률, 경제 성장률과 외채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됩니다. 굉장히 기준이 다양하고 또 네. 가중치도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등급 전망에서 이제 그 단계가 있네요.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나눈 거죠. 등급별로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나눴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고요. 등급을 부여하면서 네네네. 앞으로 이 등급이 어떻게 변할지라고 하는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군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등급에는 네. 부정적, 안정적, 긍정적 이게 세 가지를 두고요. 등급을 긍정적이라 할 경우에는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내에 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것을 오를 시사하는 것이요.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크다. 네. 안정적이라 하면은 현 등급이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네. 얘기고요.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반대로 6개월 내지 1년 내에 등급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부여한 등급은 AA3입니다. 네. 네 번째 단계인데요. 지난달에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상향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만간 금리 상향될 참 수 이 있는, 상향될 가능성 시사한 거죠. 네, 이분들이 이제 좀 우리를 좋게 봤군요, 이제는. 네. 예, 예전에 참 안 좋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기준에서 앞으로 상향될 건지 하향될 예, 건지 그렇습니다. 예. 유지할 건지 예, 뭐 그런 그 가능성을 등급의 전망을 얘기해요. 그렇군요. 긍정적, 부정적, 안정적으로 나눕니다. 네. 자, 국가 신용 등급 막연하게 당연히 우리 국가 경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라는 인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겠거든요. 자,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네.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를 싸게. 낮게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가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네. 국채 등급. 예, 사실 엄격히 때문에 국채의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즉 국채를 발행할 때 금리를 낮게 할 수가 있겠죠. 또 기존에 발행한 채권, 기존에 발행한 국채의 경우에도 협상을 통해서 금리를 낮출 여지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네. 또한 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죠.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은 그 나라의 기업들의 자금 여건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1단계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간 해외에서 차입하는 비용이 한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5천억 정도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군요. 이게 참 많이 네. 배우네요. 이게 어렵습니다. 참 이 경제라는 게. 어렵습니다. 예, 우리 홍선혜 배우면 씨는 쉽습니다.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니죠. 참 많이 배우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그 저 신용이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우리나라 신용 등급은 네.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요? 예. 네. 무디스와 피치는 위에서 네 번째 등급이고요. 음. S&P는 위에서 다섯 번째 등급입니다. 일본과 비교할 경우에는 S&P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 우리가 한 등급이 낮지만 네. 무디스나 피치는 일본보다 한 단계, 두 단계가
등급이 높습니다. 아, 무디스 분들이 이제 좀 많이 우리를 좋게 봐주시네. 예. 네, 자 오늘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경제 상식을 또 테스트 문제에는 어떻게 놓였을지 문제가 또 궁금합니다. 함께 풀어보실까요? 네,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국가신용평가사가 평가사 빅3는 무디스와 S&P, 피치이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국채금리는 하락한다. 3번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CDS 가산금리는 하락한다. 4번 신용이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를 말한다. 그치. 네. 5번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강해진다. 네. 이거 위원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다 알 것 같아요. 자, 문제 보니까 요거 일단은 바르지 않은 것이잖아요, 위원님. 예.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일단 답이 아니고. 그렇죠. 맞는 네, 얘기죠. 맞는 얘기고. 3번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3번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학점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A 플러스는 어쩌다가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성정을 하고요. 자, 국가신용등급 관련된 다음에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1번, 4번, 5번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그러네요. 없을 것 같고요. 예. 2번 같은 경우는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면 국채금리는 하락한다. 국채금리가. 말씀드렸죠. 국채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채 가격이 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보면은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CDS 가산금리는 하락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거? CDS 가산금리가 네, 자주 CDS. 나옵니다. 네. 지난 몇 년 전에 유럽 그리스 네. 금융시장이 어수선하고 경제가 안 좋을 때 CDS 가산금리가 폭등한다, 치솟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CDS는 C는 크레딧, 오늘 배운 신용이고요. 네. D는 디폴트, 디폴트. 자,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C와 D는 어떻습니까?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죠. 어렵네. S는 스왑입니다. 서로 교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자, 어떤 A라는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A 나라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채를 사가는 사람이 없겠죠.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면 큰 거대한 보험사나 금융회사가 중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자, 우리가 보증을 서주겠다.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보증을 서줄 테니까 우리한테 뭘 달라? 보증 수수료를 달라 그런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 보증 수수료가 CDS 가산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증 수수료군요. 됩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보증 여건이 수수료. 국채가 등급이 하락하면 CDS 가산금리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군요. CDS 가산금리가 보증 수수료. 네. 그럼 그게 이제 올라간다는 보증금리라고 얘기죠. 예, 그렇죠. 네, 적어놓을게요. 더 많이 우리한테 돈을 줘야 우리가 보증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좀 다 용어들이 어렵네요. 예. 공부가 필요해요. 이래서. 아유,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네. 취업문을 여는 경제상식. 오늘은 이렇게 신용평가사 그리고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